XSFM입니다. I, D, W, K. 어차피 뻥카를 바탕으로 세워진 북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이 치는 가장 큰 뻥카는 국호에 붙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유권자의 표에는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일하게 만드는 밸런스 조절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은 조금씩이나마 주민들의 표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듯 보이는 대구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직 퇴근 안 하셨죠? XSFM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제 옆에는 물뚝심송 상임고문과 안외로워 이용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되게 크게 느낀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가 있는데요. 작은 것은요, 서울 편을 최소 4시간은 방송하겠구나 라는 공포와 그 다음에 이런 류의 방송이 필요한데 왜 이제까지 아무도 못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왜요? 건데요? 방송국은 후보 얼굴을 보여주고 후보를 이야기하잖아요. 당일날쯤에 하죠. 그 전날에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하면서도 그렇게 늦게 하면서도 긴 시간을 어떤 특정 후보한테 배분을 못해요.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유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려면 모든 후보를 다 해야 되고. 네. 예. 시간도 없고 그럼 뭐 24시간 방송해야 되니까. 함부로 정성을 들여서도 안 되고요. 유권 해석 때문에 편파로 보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중립을 지키는 것을 감시하는 선관위의 의무도 맞고요. 시스템에 다 맞아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거죠. 지역의 이슈에 대해 말할 수 없고 국가의 이슈에 대해 말할 수 없고 후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뭔 소용이에요. 그래서 갈 때까진 가봅니다. 그거랑 비슷한 얘기가 각 지역별로 그 기초 광역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TV 토론을 하게 돼 있죠. 네. 지역 케이블에서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것도 결국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좋은 창구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인데. 네. 맞아요. 정보를 전달하기 싫어하는 상당수의 후보들은 출연을 거부합니다. 토론이 무산돼 버리죠. 그 네. 지난 대선 때 예. 그 선관위의 태도에서 볼 수 있죠. 말을 못하는 후보가 말을 못하는 게 드러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근데 그게 비문을 쓰는 후보가 비문을 쓰는 게 들키면 안 된다. 그게 그 어떤 공평성을 해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네. 그 비문을 쓰고 말을 못하는 후보가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비문을 쓰고 말을 못하는 걸 들키지 않게 해달라. 그렇지. 적에게 알리지 말라. 제가 말 못하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겠습니까? 이러면서. 예. 그렇게 나오면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토론 시간이 길면은 저에 대한 음해입니다. 디스입니다. 뭐 이런 것도 미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 나올 것 같지 않은 프로젝트. 우리가 잡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지금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미리 약속을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2년 뒤에 또 만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총선이 훨씬 재밌죠. 네. 선거는 총선이 제일 재밌어요. 물론 그때까지 저희가 하면요. 살아있으면. 네. 우리가 살아있으면. 대구광역시 버즈 아이 뷰. 대구광역시 기본사항.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5명,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후보가 각각 1명씩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8개, 등록 예비후보자 수는 23명, 현재까지 2.9대 1의 경쟁률입니다. 예비후보자 수는요, 새누리당 17명, 새정치연합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4명입니다. 따라서 저와 이용은 오늘 거의 꿀을 빤다! 라고 볼 수 있어요. 27개의 선거구에서 1명씩을 뽑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는 67명입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43명, 통합진보당 11명, 무소속 13명이 등록하고 있고요. 새정연은 아직 후보를 1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5대 1로 보통 지자체들과 비슷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구와 군 의회 의원 선거구는 44, 선출 정수는 102명, 현재까지 등록 예비 후보자 수는 231명으로 경쟁률은 2.3대 1입니다. 새누리당이 125명, 새정연이 16명, 통진당이 7명, 정의당이 6명, 노동당이 2명, 무소속 후보가 75명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에브리온TV 해들초 흑마늘 톳 진액에서 도와주고 계신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대구광역시 지방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나야? 장수호가의 권장식품 톳이랑 겁나 좋은 슈퍼푸드 흑마늘로 톳음료를 만들고 있어. 얼마나 좋으면 톳을 정부기관에서 권장하겠어? 그렇다고 만병통 치약은 아니여. 착한 먹거리 해들초 1544-2123 전화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해들초 전화번호가 오늘 공개된 가운데 XSFM의 모든 콘텐츠는 광고도 방송 안의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해들초 홈페이지는 검색창에 해들초를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오파코 가죽 아이패드 및 아이패드 미니 with retina 디스플레이 커버는 market.딴지.com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XSFM이 달라진 점 하나는 광고와 관련된 달라진 점 하나는 자체 마켓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마켓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광고주에게 직접 돌려주고자 하는 의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XSFM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좀 한숨 돌리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루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AS 받을 때도 이 소비자가 더 나을 겁니다. 그게. 그냥 그 홈페이지에 배너 붙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배너 값은 안 받아요. 이제 좀 정리되고 이렇게 좀 덜 바빠지면 이용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 접속하면은 1메가 이상 트래픽이 나오는 한 사람당 JPG 그림이 몇 개 있는. 예. 그럼 또한 10몇만 원 써야 될 거 아니야. 트래픽도 올라가는 건가? 그때까지 돈 벌어놓겠습니다. 예. 전태일의 고향 대구입니다. 대표 산업과 상품이 모두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대구 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양길에 안 접어든 건 삼성라이온즈하고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슬프네요. 지역 감정이라고 뭐 영호남 싸우고 있는데 둘 다 안 좋다는 게. 서로 안 좋습니다, 서로. 예. 예. 그리고 대표 기업이라 부를 곳도 없었던 지도 오래입니다. 이게 광주보다 조금 힘든 점이죠. 근데 썩어도 준치라고. 네. 대구는 한때 굉장한 호황을 누렸던 경험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축적된 자본을 가진 지역 유지들의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간 망한다는 것을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넓은 곡창지대 때문에 부자가 많아서 표심이 매우 보수적이었던 호남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금방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광역시가 내리막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예상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전 세계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 감소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무서운 세계 얘기야. 1위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번 주말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이 1등이구나. 부산은 걱정을 진짜 진지하게 걱정을 해야 그거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네. 도시가 망해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2016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크게 투자한 신세계그룹에 기대를 거는 시선이 있습니다. 성서 5차 지구 외에 여기저기 공업용지에 삽을 막 뜨고요. 세제 혜택을 홍보해가면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하고 시간을 썼는데 지자체가 결과는 보통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해외 기업도 그렇고 네. 대구의 지정학적 요건이나 교통적 환경이라든가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리소스라든가를 봤을 때 또 그 사람들의 교육 수준, 인건비 뭐 이런 걸 봤을 때 예. 기업이 들어가기에 좋아 보이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21세기에서 대구에 대구는 진짜 뭘 하면 좋다라는 그런 특정한 산업 분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맨땅에 박치기로 뭘 해도 회사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나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결국은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던 대도시의 인구가 줄지 않게 만드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솔트레이크 시티는 뭐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사나요? 놀랍게도 광역시 청사가 꼬라 빠졌습니다. 이건 시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이 좀 양심적이었다는 뜻 아닌가요? 광주광역시나 서울특별시가 반성, 이제 시장 바뀝니다만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이제서야 부지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작년부터요. 81년에 직할시로 승격한 이후에 33년 만인 올해야 드디어 안동시 예천군 일부로 경상북도청이 옮겨갑니다. 그렇군요. 행정구역상 틀린 일이 있었죠. 그동안 계속. 예. 지역번호와 시내버스 요금제를 공유하고 있는 대구의 베드타운, 경산시와의 통합이 떡밥입니다. 예. 하지만 경산시 때문에 세수의 덕을 크게 보고 있는 경북도가 절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순전히 대구광역시 의회와 경상북 도의회의 힘싸움이자 로비력 싸움일 텐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경북이 더 필사적이겠죠. 네. 경북은 경산마저 뺏겨버린다면 진짜 뭐가 없어요. 완공이 코앞인 대구 신서역 신도시는 이 광주편에서 설명드렸던 빛가람 혁신도시와 흡사합니다. 그렇죠.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포함해서 11개 기관의 본사가 입주 예정입니다. 당장에 들어오게 될,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당장 들어오게 될 동구청장은 이 회사들을 기다리면서 카페트 까는 일에 열중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게 주 임무가 되겠죠. 네. 전국 중상위권 고교생들의 진짜 지옥, 수성구의 왜곡된 교육열과 갑옷 같은 교육 인프라 문제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해결해줘야 될 숙제입니다. 거기가 교육열이 심하나 보네요. 거기 저 지옥학원 많고요. 저거잖아요. 대구가 한때 학생 자살률 최고. 네. 그러나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개발해주는 시장 뽑는 거 아닙니까? 시장선에서는 전향적으로 자살학생 숫자를 줄여줄 후보가 당선될 수가 없어요. 없죠. 예, 저희가 예측컨대. 사실 교육 환경은 교육감 담당입니다. 네. 근데 교육감도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생존권과 그렇죠. 어른들의 탐욕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기초의회나 교육감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만 그건 그냥 PD 개인적인 기대임으로 의미 없습니다. 현임인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대구시장이기도 한 김범일 현 시장은 임기 동안 5,500억가량 달하는 시의 채무를 변제해서 대정 건전성을 높인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빚이 많은 건 티가 잘 나지만 빚이 줄어드는 건 또 이상하게 티가 안 나는 지자체 운영의 특징도 있고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을 암매장 혐의로 고소한 문제 때문에 지역 여론이 시끄러웠고요. 새정연의 김부겸 예비후보의 대항마로 중앙에서 꽂은 권영진 전 의원에게 타의에 의해서 밀려났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임기 중에 KBL 창설연구와 창설 모기업을 그대로 유지해온 리그의 단 하나의 팀인 대구동양 오리온스가 고양시로 도망쳤고요. 2012년 말에 첫 삽을 뜬 삼성 라이온즈의 새 구장은 터가 안반지대에 있는데 그냥 공사를 하고 있어서 추가로 떼돈이 들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 안반지대라는 걸 모르고 그 터를 잡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몰랐어도 문제고. 아니, 그걸 몰랐어도 이상한 거지. 검사 안 해봐요? 그걸 찍어보고 해야지. 이렇게 막 파는데 물이 막 광천수가. 그리고 한 삽 뜨면 막 돌이 떼깍떼깍 나오고 막 그러나? 근데 거기다 그냥 짓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안반 나올 때까지 어차피 파일 박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안 박아도 되고 편하겠네. 요즘은 지질의 차이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 옮기면서 발생한 그 땅값의 변동이 더 크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비 오면 움직이는 구장이 세계 최초로 생길지도 몰라요. 플로팅 구장입니까? 세빛 둥둥 구장. 좋다.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홈구장이 그 물가에 있죠. 그 원정석이 바다예요. 네. 물 위에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호주. 그 관객 위치가 물 위에 있고 막 그래요.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처럼 이렇게 누굽니까? 베리 본즈가 홈런 치면 장외 홈런 치면 잡으려고 있는 사람들 바닷가에 요트 띄우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트에다 잠자리 하나씩 들고 다 딩기 같은 거 타고서. 네. 샌프란시스코. 대구 광역시장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 대구 이번에는 광역시장, 앞으로는 제가 먼저 하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 아이고 좋아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있습니까? 있어요. 오, 대단합니다. 대구광역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김부겸 후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것은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 논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이번만은 좀 다르죠. 김부겸 후보는 확실히 다르죠. 김부겸은. 네. 예. 남자 56세 수성구 동원로가 주소라고 나옵니다. 정당인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요.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 민주당의 3선 의원입니다. 잠깐 살펴드리죠. 이 중도보다는 진보적인 좀 미지근한 진보 성향의 한겨레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13대 총선 동작갑 후보로 나선 것을 시작으로 해서 16대 때는 한나라당으로, 17대 때는 우리당으로, 18대 때는 통합민주당으로 3선하면서 군포시의 원탑이었다가 돌연 대구행했죠. 19대 총선에서 수성갑에 출마해서 부자 동네에 출마해서도 40%에 달하는 득표를 얻어서 앞으로도 승리 가망은 모르겠습니다만 TK의 야당 아이콘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서대구 화물역부터 평리 지하도까지를 KTX 서대구 역사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자랑스럽다면 전국에도 숨기지 말고 이것을 자랑하자라는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여당의 허를 찌르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교류할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 공약을 날립니다. 박근혜와 김부겸의 조합을 상상해보라 라는 공격적인 슬로건 등 때문에 여당 후보들이 정무적인 대책을 아직까지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모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위주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거죠. 뭐. 예. 새정치연합의 정당 공천 유턴 방침에 대해서 승지를 박박내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작 지옥에서 혼자 노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당연히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누가 할 건데 그걸. 사실은 전에 지난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대구의 시장으로 출마할 뻔했죠. 대구 시장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아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흐름이 섞이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광주 전남북의 새누리당하고 비슷하게 얘기해야죠.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광주 전남북에도 새누리당 후보가 생기고 있고, 어느 당에 예. 몰표를 주다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건 유권자의 표의 힘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니까요. 선택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뭐 스윙보트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예. 김부겸 후보는 저는 그 군포에 있던 시절에 좀 많이 만나봤어요. 아 예. 그 지역이 겹치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그냥 무슨 큰 모임 있으면 껴서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정도로 봤는데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박정희 컨벤션 센터 그 문제 때문에 또 비난을 좀 약간 받고 있는데 야권에서도요. 네. 근데 그거는 대구시에 출마한 이상 대구 사람으로 관주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별 문제 없다고 보고. 네. 예. 의미 있는 투표를 하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새누리당 후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장은 원래 그냥 새누리당에서 공천, 예전에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공천 주면 그냥 임명장 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열풍,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네. 누가 공천 받았구나. 그럼 걔가 시장이네.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번에 김순희 형이요? 예. 예. 제가 이번에 예. 호남에서 이제 그 TK로 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느낀 게, 그 선거의 치열함이 예. 확실히 떨어져요. 떨어져요. 예. 이 사람들 좀 힘들어합니다. 이게 예. 그 호남은 시끄러워서 문제고 시끄러워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시끄러운 게 문제고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고. 영남은 너무 조용해서 문제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점잖아. 예.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번 선거부터는 이제 그 김부겸이라는 중진급이 그 야당 의원이 와가지고 막 판을 흔들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고요. 예. 여당도. 그래서 여당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대구 경북 지역, 경남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새누리당의 기본 원칙이 네. 3선 배제였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 3선을 시켜주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람을 교체하자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어떤 혁신의 의미도 있고. 그 3선 배제였는데 아마 그 3선 배제 원칙에 현직 김범일 시장이 가장 첫 케이스로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범일 시장이 뭐 시장 업무를 못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현역 당시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20% 이하로 내려갔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 대구광역시 선거를 감당할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경선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3선 도전하는 김범일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판이 확 바뀐 거죠. 그 김범일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굉장히 멋진 말을 하나 남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면서 저 본인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만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옛 고사를 하나 인용을 하는데 그 고사가 지지지지입니다. 지지지지 베베베베.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저는 두 번 졌단 뜻인가? 이게 알지자하고 예. 멈출 지자가 세 개입니다. 뭔 뜻이에요? 그칠 때를 알고 그칠 때 그쳐야 한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든 것 같긴 한데. 네. 자기는 그칠 때를 알고 그칠 때가 왔으니까 그치겠다. 네. 라는 뜻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저도 그걸 보자마자 베이베가 나왔습니다. 예. 그냥 지지를 두 번 쳤구나. 그냥 그게 이해해도 뭐 무리는 없네요. 애기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야. 지지지지. 그만하라 그럼 그만해라 애기들어. 예. 그런 뜻이군요. 그 지지니까 지지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전북 전남 할 때 막 계속 얘기했던 황건적처럼 저글링처럼 이제 후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죠. 네. 8명이 나왔다가 컷오프하고 나니까 4명. 또 그다음에 또 다 없어졌어요. 그 공약도 막 뭐 희한한 공약이 막 쏟아집니다. 대부분 의미가 없어요, 공약들이.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그 공천 받은 건 권영진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이계고 이회창 보좌관 출신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고 오세훈 때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던 사람입니다. 이거 핵심 인사네요. 예. 근데 대구시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서울 TK라고 부릅니다. 고향만 TK지 이 일은 서울 가서 나간 사람. 라면 또 배타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넌 서울 사람이잖아. 남자 51세. 현재 직업 기록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라고 나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죠? 근데 그 서울 TK이기 때문에 컷오프 통과도 힘들 거라는 예측이 주로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서상기 전 뭐 의원. 서상기 현역이죠. 서상기 의원이 막판에 하루 남기고 바로 등록을 또 합니다. 예비 후보로. 네. 예비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내는 거죠. 서상기 후보가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서상기 후보는 김범일 현직 시장이 처음 당선될 때 그때 같이 또 경선 대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밀려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상기 후보는 재수생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대구 동구청장 출신 이재만 후보가 그 대구 광역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역시 그 현직 동구청장답게 굉장히 발로 뛰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현역 또 달서 병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원진 후보가 국회의원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덤볐죠. 네. 그래서 이 4강전이 됐는데 네. 그 현지의 예측은 권영진과 권영길이 오면 어떻게 될까? 권영길. 그분도 엄청 웃길 텐데 나이 때문에. 권영진 이재만 후보가 아마 본선에도 못 나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권 후보가 굉장히 그 선거 운동을 잘했답니다. 뭐 대구 도심 용도 지정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뭐 맞춤형 복지 제도를 대규모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 권영진 후보의 캠프 멤버들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잘 움직였답니다. 결국 서울 TK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친박의 대표자인 서상기 후보를 꺾었으니까. 그 박심도 물리쳤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서상기가 친박의 박심을 얻고 나온 게 아니었다. 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당선이 누가 된 걸 보니까 중앙에서 찍은 건 저 사람인가 보구나. 예.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거 끝나가지고 당선자 놓고 논평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니까요. 예. 컷오프는 빼면 이제. 예.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들으시면 약간 불쾌감이 돌아오실지도 모르겠는데 3355 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대기업 글로벌 기업을 3개를 유치하고 300개 중기업과 5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숫자를 이제 모아서 335라고 합니다. 네. 이거 있죠. 많죠. 뭐 이왕 하는 거 호방한 게 좋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숫자가 글로벌 기업 3개도 참 난감하려니와 뭐 중기업, 중소업, 중견기업은 그렇다 칩시다. 글로벌 기업의 기준은 뭐야? 위냄프인가 보다, 위냄프. 위냄프를 유치해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잉글리시 버튼이 있는 회사. 우리도 만들자! 네. 세제 혜택 받게. 근데 대구에서 50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50만 개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만들어도 잘 만들었다고 칭찬받아야 될 숫자거든요. 아니, 뭐, 그런데 이 335 공약을 내면서 그 권영진 후보가 그 덧붙이기를 자기는 이 공약을 목숨을 걸고 이행하겠다. 아, 이런 것을 우리 어른들은 흔히 예. 죽으려고 환장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권영진 시장이 아마도 당선이 되겠지만 당선이 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권영진 시장님께 예, 4년 뒤에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네. 4년 포기하지 뒤에 마시고요.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아닙니다. 전 진지하게 걱정해드리는 원사를 겁니다. 바탕으로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경선 치르고 나면 또 항상 후유증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요. 이 권영진 후보가 권씨 아닙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그 경북 지역에서 유명한 안동 권씨입니다. 아하. 예. 마사오 권 씨잖아요. 마사오님하고 정치인. 이거 여기구나. 권 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안동권 씨가 야동권 씨고요. 예. 마사오님은. 근데 그 문제는 대구시 선관위가 이 안동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가 권영진 후보의 그 경선 과정을 앞두고 네.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종친회를 털고 있군요. 예, 종친회를 털고 있는 거죠. 증거 나오면 검찰로 이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 이런 문제들이 경선 내 잡음으로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직까지 이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대략 권영진 후보의 지지율은 40% 후반대. 네. 그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은 20%대 중반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양쪽 다 선거일이 닥칠수록 계속 올라가겠죠. 네. 어디를 모일 것인가. 뭐 이런 상태에서 심하게 말하면 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본선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입니다. 40세 남자 정당인 경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사회학과 문학사를 전공했다고 한 것 같네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지금 통합진보당 대구광역시당 지방자치위원장입니다. 18대 총선에 출마했었어요. 동구갑에서. 네. 18대 총선에서 동구갑에서 민노당으로 출마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몇 등 했게요? 2등.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2등이었겠죠. 상대가 꼴등이었겠어요. 뭐 민주당이 없으니까 2등 했겠죠. 예, 2등이었고요. 총 5만여 표 중에 8,500여 표를 획득했습니다. 예, 많이 했어요. 네. 참고로 3위는 평화통일가정당 전재용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당은 왜 안 나타나 대구에? 네. 소수정당이 집권의 반열에 올라야 사회가 균형을 잡고 열린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잠시만요. 그 평화통일가정당 같은 그 후보가 많이 난립하지 않는 이유는 네. 지방선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일 경북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원준 후보도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했습니다. 43세 남자 정당인 경북대 한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구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고요.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에 대구도시철도 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던 당사자였네요. 예. 그래가지고 사고 이후에 도시철도 2호선 인력과 시설을 확충을 요구하다가 예. 너무 심하게 요구했는지 해고됩니다. 네네네. 이분은 뭔가를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막 유치하는 것보다는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생명, 노동, 안전이 주안점이고요. 골목까지 행복한 대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정숙 무소속 후보입니다. 47세 여자, 계명대학교 강사고요. 학력이 특이해요. 파리 소르본느 대학원 언어학 DEA 라고 합니다. 나이가 몇이라고요? 47세요. 그러면 그 파리 소르본 대학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다음일 텐데. 파리가 대학교 평준화해가지고 파리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으로 바뀌었잖아요. 소르본느 대학이 몇 대학이죠, 그게? 네, 그 몇 대학이 있는데. 구소르본 대학이라고 소르본 대학이라고 써야 되는데. 구소르본 대학이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제 몇 대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그렇지.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셨습니다. 현재 대학교 강사이고,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코트라 아시죠? 네. 그리고 언어학을 전공해서인지 특이하게 언어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언어공해, 언어폭력, 언어범죄, 언어살인이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그게 프랑스어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를 위해 문화 예술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학이잖아요. 불어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정신적인 가치, 정서적인 가치를 최대한 시민들이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면 기업들도 그런 대구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찾아오고 경제도 저절로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 만들면 기업도 올 것이다. 예, 언어 공해를 없애면. 언어 공해를 없애면. 예. 이분은 시장이 되면 시장을 한 500년 정도는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이건 그 신선시장 정도 되는. 중구청장 후보 넘어갑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있습니까? 아, 네. 네. 일제 강점기 때 교통계획이 잘 된 도시 아닙니까, 대구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대구의 센터입니다, 중구는. 그렇죠. 인구의 움직임의 형태가 서울의 종로구 중구와 비슷합니다. 밤에는 비어요. 거주민은 꾸준히 팍팍 줄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구청장 후보는 없삼. 중구의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일단 4명입니다. 네. 네. 근데 컷오프가 끝났죠? 예, 컷오프 끝났어요. 컷오프가 끝났어도 단 한 명만 남진 않고 2명이 네. 의미가 있고 2명이 의미가 없는데 네. 한기열 남 62세, 정규범 남 63세 이 두 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땡땡. 왜냐하면 컷오프 자체 이전에 새누리당이 이 대구 중구는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성 후보 2명이 최종 경선을 치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결정을 하면은 이 두 분은 그냥 예비 후보 등록을 좀 철회를 해서 빼지 그걸 일일이 다 검색을 해보게 만들고 말이야. 혹시 정당명만 그래서 컷오프를 미리 검색해야 돼요. 네, 맞아요. 선관위 자료가 틀려요, 이게. 혹시 정당명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 지방선거, 특히 이런 중구청장에 출마했다는 홈페이지 이렇게 떠 있는 걸 보는 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이게 레주메예요. 사람들 예.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띄워놓고. 근데 이게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럼요. 예. 자,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정한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해봤더니 현직 구청장이면서 재선까지 하고 3선 도전하려고 하는 현직 구청장 윤순영 씨가 여성이에요. 네. 윤순영 여 61세 중구 동덕로 직업 정부직 공무원. 잘 썼네요. 예. 잘 썼다. 중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행정 졸업.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청장 아니에요? 아니죠. 하여간 현 청장입니다. 도심 재생문화? 예,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이랍니다. 도심을 재생하는 문화를 다루는 데인가 봐요. 재생문화. 예. 경북 상주여고 출신으로 경일대 경영학 석사, 중대 석사, 대구 가톨릭대학 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 대구 분도서점 대표시고요. 파평윤 씨 소속이고. 특이한 거 대구 아름다운 가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가게도 이런 분이 하십니다. 네. 이런 분이 어디거든. 아니 훌륭한 분이니까. 예. 네. 예. 지역사회 감투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검색했더니 한두 없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모를 만큼. 그리고 2001년도에는 공저로 수필집 내 어머니라는 책도 냅니다. 4대 5대 대구 민선구청 역임했고 3선에 도전한 차례인데 그냥 현직 구청장한테 공천을 줬네요. 아까는 3선 안 된다고 그러더니.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네요, 이분은. 예, 그냥 사람이 없으면 3선도 해줍니다. 예. 네. 근데 사람이 정말 없는 예가 있는데요. 내일 순서를 기대해 주십시오. 진짜 없는 분이 있어요. 예. 깜짝. 등록된 예비 후보 중에 심현정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여자 42세, 중구 남산로 1길, 직업 정당인, 영남대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수료,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 대표, 몸과 문화 대표를 하시는 분이 네. 이 윤 현직 구청장님한테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 심 후보는 원래 그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심현정 후보가. 예. 지난번에 했던 얘기지만 이것은 페이크 그러면서 싹 옮겨서 구청장으로 옮깁니다. 아하. 왜냐? 거기가 여성 우선 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옮기자마자 그 윤순영 후보가 고발을 당합니다. 현직 구청장이. 무슨 일로요? 예. 46세 정모 씨라는 분이 윤 구청장이 공무원을 시켜서 심현정 후보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고 보고서를 받았다. 공무원을 동원해서 자기 경쟁자 정치적 라이벌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건 불법이죠.
사찰했다. 일종의 사찰이죠. 예. 고발장 내용에는 중구 남산동 주민센터 공무원 김모 씨가 남산 A동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심 후보의 생년월일, 전입지, 전입신고지, 전입신고 기간, 동행자, 구의원 출마자와 동행했다는 것,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오잉. 그리고 그 고발자 정모 씨 46세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이 보고서를 카톡으로 전달받았다. 라면서 제출했답니다. 근데 이 정모 씨가 심현정 후보의 남편이에요. 갑자기 시정극으로 바뀌네요? 아침 드라마 같다. 윤 후보 측은, 윤 구청장 측은 통상적인 활동이고 선거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통상적인 너 나쁜 사람이네. 통상적으로 이런단 말이야. 통상적으로 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 언제 전입왔는지 그 보고를 워낙 그 구청장께서 구민을 사랑하사 네. 전입 올 때마다 다 보나 보죠. 반응 패턴이 어맹뿌랑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변명이 그래 내가 그 동향 보고서를 받았는데 네. 당시에 심 후보는 시장 후보였지 구청장 후보가 아니었지 않냐.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모 씨 측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청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예. 네. 타당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 지역 언론에서는 이 얘기와 더불어 윤순영 후보 전 구청장이 19대 총선 때에도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또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일에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개입했던 건 사실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예. 윤순영 시장이 사실 공천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그 끊임없는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고 바랍니다. 다른 후보 설명해 주시죠. 예. 없습니다. 무소속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중구청장 없습니다. 예. 중구청장 후보는 지금 막판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즉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죠? 그게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후보자가 한 명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체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지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런데 기타 총선 이하 지역선거, 지방선거까지 다는 최종 그 후보 등록일까지 후보가 한 명으로 결정이 되면은 무투표로 당선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 얘기는 다음 회에. 예. 총선과 지선의 차이점이 여기서 잠깐 나옵니다. 총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대1은 없습니다. 경쟁률이. 그렇죠. 그러나 지선은 간혹 무투표 당선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 대구시의 경우에도 나올 수 있지만 내일 경북편은 아주 무투표의 축제. 네. 곳곳에 있어요. 네. 예. 보시죠. 지뢰밭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투표,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 무투표 같지만 그 최악 위의 최악은 무후보인데요. 그건 뭐 내일 가서 얘기하고요. 무후보도 발생한 역사가 있었던가요? 우리나라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후보의 위기인 동네가 예전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그 대통령 선거가 예. 무후보가 몇 년째 이어져가지고 대통령이 그만두고 싶은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근데 제가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네. 어떤 공직선거든지 간에 무후보 상태가 가면은 네. 최후의 1분에 누군가 등록을 할 겁니다. 음. 등록하면 무투표 당선인데 뭐. 네. 그렇죠.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무슨 경계 근무를 나왔는데 아침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 다음 번들이 다 병장들이 돼가지고 다 제대해버렸어. 못 들어가고 있는 듯한. 예. 네. 그렇군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분. 동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특산물이 산불이 나는 소리가 나오는 산불지옥 동구입니다. 거기는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납니까? 전국 최고 입시지옥인 수성구 옆 동네에 진입하고 싶어 죽겠는 엄마들의 표심이 좀 무섭습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수혜 지역입니다. 혁신도시는 비교적 장밋빛이지만 첨단 의료복합단지는 까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만 동구청장이 체급을 올려서 대구광역시장 후보를 고려하자 대구시 의원들이 동구청장 공천 싸움으로 체급을 올립니다. 동촌의 일부 주민들이 대구공항과 제11 전투비행단의 소음 때문에 여지껏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벌여 싸우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투비행단보다 나중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합니다. 공약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동구청장 후보 없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얘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 얘기를 하려고요. 네. 먼저 얘기할까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거죠?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뭐가 그-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 호남 보시다가 예. 여기 템포가 이렇게 빠르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예, 계속 놀다가. 동구청장 후보는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5명이었었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컷오프를 통해 컷오프 통해서 결과가 나왔죠. 공천 확정된 후보는 강대식, 남 54세, 동구 금강로 16길, 동구의회 의원 출신이고요. 영남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동구의회 의장까지 했었고 동구 생활체육협회 부회장입니다. 생활체육협회도 나오네요. 네. 예. 동구 현직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만 구청장이 있었는데 대구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버리는 바람에 무주공성이 됐습니다. 그 우르르 나왔다가 시의회 의원 출신 권기일 정혜영, 동구의회 의장 강대식, 김용규 동구청 안전행정국장, 오용환 대구시당 부위원장,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등 6명이 나왔다가 그 중에서 3배수로 압축되면서 강대식, 권기일, 정혜영 3파전이 됩니다. 이게 본선 말고 경선에서. 경선에서요? 예. 새누리당 내부의 경선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서로 그 과거의 온갖 잘못들을 다 들춰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하나 나왔던 게 강대식 후보가 2012년 11월 19일 오전 0시 50분께 동구 신서동 모 빌라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7, 와, 상당한 수치죠. 0.207% 얼마 마시면 그 정도 상태로 저렇게 마시고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상태로 그 정도요? 상대로 그랜저 몰고 가다가 서 있던 체어맨을 들이박아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하면 토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론. 네. 근데 그런 걸까요? 상대 후보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네. 토론 자체를 무산시켜 버립니다. 강대식 후보가. 아하. 예. 하여간 승리했네요. 예. 강대식 후보 공약은 동서남북으로 나눈 지역 특성 맞춤형 공약이라고 하는데 네. 동쪽은 그쪽에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혁신도시에 맞게, 서쪽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남쪽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유치한 것을 계기로 종합 쇼핑 테마거리를 만들고, 북쪽엔 계속 산불을 내고, 북쪽은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타운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 말대로만 되면 대구는 뭐 엄청나게 좋아지겠네요. 예. 그 대구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후보들은 오래된 그쪽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계속 하던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장독대인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민들은 이미 마음을 저버린 지 오래인 패션 산업에 좀 미련을 더 두고 있는 경향이 있더군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네. 시민들은 다 잊어버린 패션 사업을 왜 또 얘기하냐 그러는데 네. 대구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 기대합니다. 그건 그렇죠. 예. 실제로 대구의 메인 마스코트가 뭔가 이렇게 순정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이름이 패션이에요, 패션이. 네. 예.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시절의 향수는 노인분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왜 그게 망했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통합진보당 권택흥 후보입니다. 권택흥. 네. 예. 권택흥 후보입니다. 45세 남자, 대구 지역 일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영남대학원 공법학과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공법학과.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 대구 지역 일반 노동조합 위원장이고요. 전에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재벌 천국이 아닌 노동자와 서민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5월 말 그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맺은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 나쁜 일자리를 확산하고 노동자의 고통을 전가하는 그 것이었다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특이한 게 여기가 그 지역 특성 때문인지 통진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길거리에서 막 맞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건 전 대구 분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다고 그러진 않을 생각하지 건데, 않아요. 예. 그 뭐랄까 약간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의 단기 독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장기 독점을 끝내고 노동자와 서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속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요런 사실이 있네요. 서구에는 노동당의 장태수 구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삼선이요?
구의원 상전. 구의원. 아, 구의원이요? 그렇대요. 그런 서구래요. 그러면은 뭐 이거였어요. 그때 예전에 진보신당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이 양반이 무슨 한나라당에 있다가 당을 옮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기인이죠. 그렇겠죠. 예. 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회정현 후보는 없습니다. 예, 없군요. 한나라당이 아니라 갑자기 새누리당 후보는 강성호, 남 47세, 한나라당이었단 말이에요. 새정치 국민의당 그런 당 아니고요. 새누리당 강성호, 남 47세, 서대구로가 주소로 돼 있고요. 현직 구청장, 대구대 사회학과 졸업,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입니다. 경선에서 강성호 후보가 그 맞붙은 상대가 류한국 후보라는 후보였는데 둘이서 이제 경선을 한 겁니다. 네. 당원 투표에서 지고 여론조사에서 왕창 앞섭니다. 오. 당원 투표가 353대 384였어요. 네. 근데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좀 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현직 프리미엄밖에 설명할 길이 그렇죠. 없다고 예. 보입니다. 당연히 그 패배한 류한국 후보는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지다니 수사해줘. 내가 당원 투표에서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50% 이상을 차이를 보면서 질 수가 있냐. 이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서는 거죠. 여론을 심판해달라는. 예. 아니면 이제 여론조사하는데 뭔가 물론 뭐 개입을 했다. 민주당처럼 착신전환 예. 이슈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사실요, 이 강성호 후보는 착신전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구나. 예. 강성호 후보 이력은 좀 화려한데요. 이거 1회 지방선거, 지금 현재 5회까지 해서 이번에 6회지 않았습니까? 네. 1회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서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년 전에. 예. 2회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대구시의원 당선이 됩니다. 벌써 재선이죠. 네. 3회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대구시의원 또 당선됩니다. 4회 때 시의원 출마하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을 합니다. 1회 때 구의원 했다가 2회 때부터 시의원 2번 한 다음에 한 번 낙선하고 시의원 3선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때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천이 없어도 3선이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공천 받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그 2008년 6월 달에 재보궐에 역시 무소속으로 서구구청장에 도전했는데 낙선을 또 합니다. 근데 당시 구청장이 한나라당 윤진 구청장이었는데 재보궐을 하게 된 이유가 공선법 위반으로 또 낙마한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5회 지방선거에서 역시 서구청장에 또 도전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네. 5회 때. 네. 근데 무소속 서중현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을 해버립니다. 네. 그 무소속으로 도전해서 낙선하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갔는데 또 낙선하고. 네. 그 구청장에 2번 진 거예요. 그래서 서중현 후보가 이제 나올 예. 차례네요. 서중현 후보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네. 예. 네. 무소속. 근데 그 물뚱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에요. 무소속 서중현 후보입니다. 아, 저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13, 14, 15, 16, 17, 19. 이 사람 몇 번이야, 60 빨리. 그러니까 스티커 해줘. 그러니까 62세 남자 정치인 경북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5대 대구광역시 의원 21대 22대 서구청장 원래 맨 처음 아주 그 젊으셨을 때는 신명여고 협성고 경상여 중에서 교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12번의 출마 경력이 있는데 근데 이게 평범한 연쇄 출마범? 뭐라고 해야 되지? 연쇄 출마범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출마 중독자. 그럼 너무 좀 부정적이잖아요. 시리얼 캔디데이트. 시리얼 출마자. 시리얼 출마자. 연쇄 출마자. 그러니까 평범한 연쇄 출마자하고는 좀 달라요. 매일 덱스터예요, 달려요. 이분은? 잘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88년 13대 총선에 한겨레 민주당으로 예. 출마합니다. 김부겸 시장 후보 때 나왔던 이름이죠? 92년 14대 총선에는 민주당으로 출마해요. 네. 95년 지방선거까지. 네. 그리고 97년에는 국민신당 지구당 위원장을 합니다. 예. 국민신당 아세요? 이인재당. 예. 그리고 16대 총선은 민주국민당으로 해요. 그건 뭐야? 그 2000년 16대 총선에 민주국민당으로 출마. 네. 그리고 04년 17대 총선에는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합니다. 오. 그래서 공사연에도 열린우리당하고 대구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떨어진 거고요. 08년 재보궐선거에 서구청장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재보궐선거니까 임기가 안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에 바로 선거를 했는데 이때 재선을 해요. 예. 그런데 19대 총선 나온다고 1년 만에 또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총선은 낙선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구청장을 재선까지 한 분이에요. 구청장을 재선까지 했는데
그 선거 나가려고. 막상 구청장 한 기간은 몇 년 안 돼요. 네. 금방 네. 됐죠. 예. 그래서 거쳐온 정당들을 보면 이분의 취향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아니, 보세요. 취향을. 느낌이 오잖아요. 약간 레어한 거 좋아하고. 약간 레어한 거 좋아하면서. 태생적 소수파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딱히 진보적이지 않으면서도 새누리당은 안 좋아하고. 이런 거를 정치적 얼리 어댑터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당이 새로 생겼다. 먼저 네. 가야 됩니다, 그 당에. 그러니까 한겨레 민주당 생기자마자 들어갔고, 네. 국민신당 생기자마자 들어갔고, 그리고 아침에 문 열 때 줄 서가지고. 열린우리당 생기자마자 들어갔고. 공천 받으려고 예. 캠핑해가지고. 막 당사 앞에서. 입당 원서 들고 막 이러고. 나를 넣어줘, 막 그리고 열린우리당 보세요. 열린우리당 그 04년 17대 총선에서 예. 예. 열린우리당이 대박을 치니까 또 열린우리당을 버리잖아요. 무소속으로. 바로 버리고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그 왔다, 타이밍이 이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본인이 탄도리가 될 줄 모르고 탄도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낙선했어. 이런 내가 탄도리라니. 아니에요. 탄돌이도 못 된 거예요. 못했다니까 낙선했다니까. 낙선했다고? 예, 예. 우리 당 입당해서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바로 탈당해버리는 예.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신상숙 후보 48세 여자 서구의회 의원이고 경북 외대를 졸업했습니다. 진달래 봉사단 단장이시고요. 서구 리틀 야구단 단장입니다. 리틀 야구단. 예. 평리 56동 뉴타운 나왔죠? 예. 서대구 복합 환승센터 민자유치, 비산동 복합 복지센터 건립, 염색공단 확장, 서부시장 활성화, 와룡산 친환경 생태숲 조성. 반환경 생태숲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생태숲. 하여튼 그러니까 뭐 몇 가지 공약이 더 있는데요. 네. 이 공약들을 살펴보면 정말 전형적인 네. 구태의연한 그 개발 성장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잠깐 해야 되겠다. 그 단어 중에 이제 복지공약 얘기하면서 맞춤형 예, 맞아요. 이란 말을 사실은 그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면 세종이는 쓰면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그럼요. 예. 이거는 완전 박근혜 표니까 이 맞춤형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이미 오염된 단어죠. 결국 누군가를 소외시키겠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오염된 단어잖아요. 골라해주겠다. 근데 그냥 막 써요. 하여튼 권영진 새누리당 시장 후보가 격려사를 하고 신상숙 후보 고향인 성주 언론에서 네. 매일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 도와주는 언론이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네요. 아까 이용하고 이야기했는데요. 호남과 영남의 약간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영남은 치어리더와 같은 지역 언론을 하나씩 끼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출마를 마음먹을 정도면 그런 언론 한두 개는 끼고 있는 사람만 나옵니다. 그리고 호남에는 그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병맛 언론들이 지역마다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근데 공정해요. 병맛인데. 공정한데 병맛이. 이게 병맛인데 공정하다고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지. 여기서 지금 나쁜 표현이지만요. 이용은 나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용이 왜 병맛이라 그랬냐면요. 맞춤법도 가끔 틀리고 비문도 많이 쓰는 그런 인터넷 언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친 비분관계파. 네. 네. 비문 관계파. 네. 비분관계파. 남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강성호 네. 후보의 공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간단하게 서구 원대동, 평리동, 비산동 지역의 주민들이 버스 노선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는답니다. 네. 근데 노선을 넣으면 적자라고 빠지고 넣으면 적자라고 빠지고 그러나 봐요. 아. 그래서 아예 서구 순환 구민 버스를 구청이 직접 운영하겠다. 돈 안 받겠네요. 그리고 최소한의 실비만 받겠다. 실비? 얼마 받을래요? 뭐 이런 공약을 한 게 하나 있고요. 실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00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비면 한 10,000원씩 받을지도 몰라요. 버스값이 얼만데. 대중교통은 원래 적자 보고 예.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제가 그 강성호 후보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네. 서구청장 재직 중에 네.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네. 송혜 씨와 인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원래 구청장하고 군수들은 다 그거 하지 않나? 근데 자기 임기 내에 송혜 씨가 올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대박 운이죠. 예, 그게. 운이 좋은 거죠. 네. 그걸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 그 노래 실력은 그냥 검색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아 노래 들어보셨어요? 바쁜데 공약이나 검색하시지. 아니 저 트로트를 부르는데 노래는 어디서 검색하신 거야? 트로트를 부르는데 박자를 못 맞춰 이 사람이 시작도 못 하고. 네.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죠. 노래 잘해야죠 정치인은. 박지구청장 후보 만나보셨고요. 예. 남구청장 후보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여기는 선관- 멋져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없다고 나와요. 일표보가 없어요. 대단히 아파트나 상업시설, 뭐 컴플렉스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의 대표 저개발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요? 집도 완전히 오래된 집들 쫙 있고 막. 네. 대구에 그런 곳이 있어요? 주요 이슈는 많아요. 이제 어. 강원도 편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캠프 헨리가 이전합니다. 이곳 부지 문제, 그리고 대명 3동의 도심재생사업,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청장 후보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공저 후보도 사실 그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 후보 기준으로 보면 없어야 정상인데. 네. 4회, 5회 지방선거 연속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현직 구청장 임병헌이 있어가지고. 네. 이 임병헌 후보가 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하고. 네. 그냥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만 해서. 네. 공천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수 후보 확정돼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일 가능성이 많죠. 네. 앞으로 달라지는 일은 목요일에 그 공천이 모두 완료된 후에 중간 점검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천 후보는 남자 53년생 경북 청도 풍광면 출신이고 선관위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정보를 찾기 힘듭니다. 주소도 모르겠고 직업은 현직 구청장이고 주소는 뭐 구청쯤으로 하죠. 예. 네. 학교는 개성고 영남대 법학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대구시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해서 중구청 도시국장, 시청 총무국장, 시청 기획관 뭐 다 시청에서 뭐 일을 했네요. 제일 마지막에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본부장까지 여기만 한 걸로 나옵니다. 네. 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H-805 헬기장 반환 부지에 근린공원 조성하는 문제. 네.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기 업적으로는 이제 문화예술 생각대로를 만들었다는데 생각대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을 생각대로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생각대로를 생각대로. 정말 알쏭달쏭한 얘기인데요? 문화예술 생각대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길이에요? 생각대로를 생각대로 했네요. 예. 예. 또 앞산 맛둘레길도 있고요. 길이 생각하는 건 예. 되게 공포영화 소재인데. 앞산 카페 마을 등을 이제 자기 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대구 갔을 때 그게 진짜 신기했는데 산 이름이 앞산인 게 되게 신기했는데. 무소속 후보예요. 예. 무소속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북구청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없습니다. 북구는 2004년부터 현직 이종학 구청장이 내리 3선을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직 부구청장이 명퇴를 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공천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름 백광식, 남자 54세, 북구 서변로, 정당인, 경북대 행정학과 졸업, 대구시 경제산업국장, 대구 북구 부구청장. 근데 네. 이분이 그 주로 이제 관료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분한테 도전하던 그 예비 후보 이재술과의 경선에서 당원 투표는 밀렸는데 장애인 가산점 10%와 여론조사에 앞서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장애인이 된 사연이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비강암, 이 상악골이라고 이제 그 요 코 옆쪽에 네. 빈 공간 거기에 이제 그 암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2002년도에 재발을 합니다. 네. 재발하고 나서 국내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그 항암제 처방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한 뒤에 종양 제거 수술을 다시 받아요. 네. 그 제거 수술 받을 때 그 전이를 우려한 것 때문에 눈과 코의 일부, 안면의 일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암 수술 받아서 제거한 얼굴 암 한쪽을 제거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쪽 눈을 잃고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암은 완치가 됩니다. 네. 그럼 다행이네요. 예, 사람들이 건강을 의심할까봐 작년 2013년 11월 달에는 마라톤 대회까지 참가를 해요. 네. 그 10km 코스를 완주로 하고, 네. 그 이 모든 자기 공직 생활 한 얘기, 암 걸렸다 죽다 살아난 얘기, 뭐 다시 건강 회복해서 출마하는 얘기를 다 모아서 부끄러운 광식씨라는 책을 써가지고 출판 기념을 합니다. 북구라서 부끄러운. 아, 예, 그렇군요. 이게 참, 이게 그, 뭐, 구청장이든 뭐든 간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 예. 마라톤을 좋아하면 정말 고달파집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진짜, 이게 진짜 고달픕니다. 이제 공약 중에 좀 관심이 가는 건 이제 그 하중도를 대구 상중하겠다, 하중도를 대구 숲으로 조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새누리당 대구 시당 게시판에 네. 백광식 후보에 대해 그 대구 공무원 노조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내용은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4명 중에 11명이 고위공직자의 자녀, 퇴직공무원, 언론사 기자의 배우자랍니다. 이 중에 신성장 정책관실의 곽영길 서기관하고 네. 백왕식 부구청장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출마하는. 서기관과 구청장 후보 현임 구청장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현임 부구청장이죠. 부구청장은 명퇴했죠, 이제. 예, 부구청장. 그냥 지금 후보죠. 네. 거기다가 특히 그 곽영길 서기관은 이 채용의 면접을 주도한 주무부서의 장이다. 그럼 면접 당시에 아빠! 그렇죠. 이랬다. 네. 아빠가 딸인지 아들인지 면접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3년 7월 달에 제기된 문제인데 아무런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공무원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고 이쪽 위에서는 그냥 묵살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이네요. 이게 검찰에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무소속 권효기 후보입니다. 72세 남자, 서비스업, 학력을 무학이라고 적으셨습니다. 통찰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무학의 통찰. 제2의 북구의원. 16대에 총선에 출마하셨는데 7만 3천여 표 중에 1329표를 획득해서 이런. 6명 중 6등을 하셨습니다. 네. 17대에는 6명 중 5등을 해가지고 이 6명 중 6등이란 말 되게 예.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 같아요. 네. 근데 17대에는 6명 중 5위를 하셔서 한 단계 올라가시는데요. 예. 표수는 562표로 더 반절 넘게 줄어들었어요. 왜? 인구가 반으로 줄었어? 아니요. 총 표수는 11만 6천 표로 훨씬 늘어났어요. 근데 그 6등이 케바보가 무소속 조시대 후보가 468표를 얻어서 이런. 그런데 대구 북구 5회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는데요. 3명 중 3위지만 2만 737표를 획득.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얻었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이 많아졌나 갑자기? 통치는 자치에 간섭 말라라면서 스스로 그 지방자치 전문가를 이렇게 자임을 하고 자처하고 계시는데 뭐 딱히 그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된 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무소속 9번항 후보 57세 남자 정치인 영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래서 행정학 석사고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북구의회 의원도 역임했습니다. 2002년에 한나라당으로 시의회 당선됐습니다. 의원으로. 예. 18대와 19대 총선 출마해가지고 당선을 못 됐는데요. 19대 때 이렇게 내놓은 출마의 변 이런 걸 보니까 14대를 이어 북구와 함께하고 있는 순수 토종 TK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북구와 모든 것을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만 7천여 표 중에 2,700여 표를 획득해가지고 완주한 4명 중에 4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지방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참 복잡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성구로 가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013년에 6개 광역시의 구와 군 중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10위 중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7개 지역 자치단체가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말해주는 것은 대구의 집값 버블이 상당히 심한 것 같다. 그렇죠. 빨간불이 켜진 만큼은 됐다라는 것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성구의 집값이 이미 나머지 구의 집값을 심각하게 압도하고 있다. 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대구가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지탱이 될까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성구에 현재까지 등록된 예비 후보는 단 한 명입니다.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일 리는 없지요. 그렇죠. 수성구의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단 한 명의 후보가 이진훈 남 오타를 냈군요. 547세라고 써있네. 54세죠? 57세예요. 57세예요? 또 4자가 왜 눌렸어 그러면? 547세면 하이랜더. 수성구 드란로 현직 수성구청장이고요. 계명대 대학원 환경과학과 이학박사 출신입니다. 화동중 동성고 충남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학 석사 행시 행정고시 합격 후 대구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온 관료 출신입니다. 네. 일단 공천 과정에서 이진훈 후보가 공천을 받긴 받았는데 수성구 선관위가 이진훈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 선거 후보 하나인데? 그러니까 선거운동원 2명. 네. 그러니까 이진훈 후보 밑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예비 후보 등록된 건 한 명이지만 경선을 했다는 것은 상대 후보가 있다는 거죠. 새누리당에만 등록한 예. 김형렬 후보가 있어요. 아하. 예. 그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 가중치 부여가 잘못돼 있다라고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진우 후보를 내정했다면서 수성구청장 후보 공천 확정 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냅니다. 공천 주지 마라. 네. 예. 많이들 요즘 하는 일이죠. 뭐 요즘에 사실 가처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내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령대별 가중치가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살펴봤더니 당원 투표에서 역시 김형렬 후보가 또 이겼답니다. 아하. 여론조사에서 25% 차이로 졌어요. 네. 그러니까 김형렬 후보 측은 현역 구청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며 지지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네. 그 문자 메시지 증거를 찍어가지고 확대해 보이면서 막 중앙당에 가서 막 항의를 한 거죠. 예. 네. 근데 이 이진훈 현 시장과 김형렬 후보와의 관계가 요번에 처음 만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김형렬 후보가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구청장을 먼저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5회 지방선거에서 이진훈 현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뺏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자리까지 뺏은 거죠. 그러니까 김형렬 후보 입장에서는 서력전이었는데 다시 되쳐야 되는데 공천 과정에 졌으니까 억울하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진훈 후보의 공약이라면 제일 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범안로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무료화 문제를 주장합니다. 무료화요? 그러니까 유료도로였겠죠. 예. 대구도시공사가 유료도로의 사업권을 인수하고 대구시가 지원금을 줘서 도로 자체 통행료를 무료화하자는 계획을 제시했고요. 이 효과로 대구 동부권 교통이 활성화될 것이고 개통한 지 1년이 되어가도록 예측 통행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앞산 터널로라는 도로가 또 있는데 네. 이 범안로를 무료화시켜주면 그 터널에도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다. 아.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범안로 앞산 터널 여기 교통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예. 감성적으로 와닿는 공약은 아니네요. 그건 우리 사정이고요. 예. 그렇군요. 네. 수성구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는 참고로 구의회 의원으로 당시 진보신당의 김성년 의원이 당선된 적도 있었습니다. 달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두류 1, 2동은 외지인들도 잘 아는 구 우방랜드, 우방타워랜드, 그 유명한 타워랜드. 예. 현 이월드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주거인구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성당동, 감삼동 이 동네 지난 5년 새에 광역시인데 폐교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인구가 빨리빨리 줄고 있습니다. 광역시인데요. 예, 광역시 학교가 폐교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 외당 소식으로는 새정연의 이유경 구의원이 현재 3선 도전 중입니다. 달서구청장 후보는 새누리당부터 보지요. 예. 4회, 5회 지방선거에서 연속으로 당선되어 재선까지 한 곽대훈 현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남자, 59세, 달서구 도원로, 직업은 정무직 공무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현풍곽시 문중 소속입니다. 현풍곽시? 예, 현풍곽시. 그거 꽤 유명한 문중입니다, 거기도. 그래요? 예, 행시 합격자이며 대구시청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요. 그냥 곽대훈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곽대훈 후보의 공약이나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면은 구청장 시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깨친멋 달서라고 합니다. 깨친멋 달서.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멋진 달서구. 네,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기발해 보이진 않네요.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말줄이기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신경이 쓰이는 얘기였는데 네.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합니다. What? 미스매치? 미스매치를 해소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에는 아마 이제 기업에선 사람을 못 구하고 청년들은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미스매치다. 이 미스매치를 해소하자. 그게 해소가 될 것 같은 미스매치가 생기지는 않았겠죠. 그 우투수한테 좌타자 붙이는 예, 뭐 그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분도 2013년 달서 웃는 얼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거 보니까 마라톤 합니다. 직원분들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군요. 새정치민주연합 달서구 후보가 있습니다. 달서구청장 후보가 있습니다. 김학기 후보 남자 54세.
성지로가 주소로 나오네요. 계대 중국학과 3학년 재적이 최종 학력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대구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할 때는 지방자치 분야 행정관 출신이고요.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대구에서 야당 정치인으로 지낸 인물입니다. 딱히 공직에 당선된 적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달성 군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장이지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달성군의 새누리당 후보는 김문호 현직 군수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박성태 후보, 강성환 후보들과 치러졌는데 이 박성태와 강성환 두 후보가 서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네. 단일화를 해서 김문호 현직 군수에 대항을 하겠다. 단일화를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차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호남에서 많이 보던. 네. 그 밖에 그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 후보가 권용섭 후보라는 분이 한 분 더 등록돼 있는데 그러네요. 그분은 저 독도 화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독도 화가요? 예, 독도의 그림을 그리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도를 주제로 하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냥 선관위에 등록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김문호, 남 63세,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39길, 539길에 사시는 분입니다. 현직 달성 군수, 경북대 법학과 졸업, 전 대구 MBC 보도국장, 언론인 출신입니다. 네. 보도국장이라고 하니까 그 김시곤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예. 김문호 후보는 현직 군수인데 네. 5회 지방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분입니다. 대구 경북 TK도 예. 제2당이 무소속이에요. 예, 맞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했던 말 취소하죠. 대한민국에 일당 독재는 없습니다. 예. 근데 호남은 굉장히, 민주당과 무소속. 예, 양당 체제. 네. 영남은 새누리당과 무소속. 그러면 진정한 전국 정당은 무소속이네요. 이때 그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이제 대구 달성 신문이라는 제목을 가진 블로그가 있어요. 네. 그 신문사 같긴 한데 네. 웹사이트 만들 돈이 없었는지 블로그를 쓰더라고요. 네. 그 대구 달성 신문이라는 곳에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출마의 변입니다. 달성 군민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달성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잠자는 저를 깨웠습니다. 중략. 분연히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중략. 무소속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하는 출사표니까. 네. 고향 달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맹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그 맹약의 내용이 나오죠. 다행히 내용이 있네요. 예. 네. 만약 당선이 된다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스스럼 없이 모든 일을 상의하고 자기는 무소속이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다 새누리당인데 뭘 상의를 할지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맹약의 뒷부분 널리 의견을 물어 국민들이 허락하신다면 한나라당의 입당에 정권 재창조 역할이 되겠습니다. 무소속 출마의 변이 핵심이 수줍은 사랑 고백이구만. 예. 네. 당선되면 입당할게요 그겁니다 그냥. 네. 그러고 보면 똑같아요 호남이. 예. 이게 마찬가지죠. 예. 예. 어쩌겠습니까? 예. 이 조감도 말고 먼 데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말이지 달성군청이 이 드넓은 이 촌바닥 한가운데에 신기루처럼 확 하고 솟아있어요. 의리의리하게. 달성궁? 달성궁. 네. 그 궁자는 어디 붙여도 자연스럽네. 네. 그리고 또 동네 이슈라면은 이게 수성구하고 또 다른 이유예요. 농어촌 특별 전형을 입학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성구와 반대의 이유로 수험생을 둔 가정의 유입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단수 후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당선이 되고 나면 지금 대구 국가산업단지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기 때문에 사업이 리스크가 없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때예요. 네. 달성군까지 모시고 군과 구의 지자체 단체장을 단체장 후보를 확인하셨고요. 잠시 후에 대구시 교육감과 오늘의 대구시 선거 이용 편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XSFM 민주시민 캠페인 가능한 한 투표합시다. 근데 나는 투표 당일날 하루 종일 트위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투표 못 할 것 같아. 사전투표 제도가 있잖아요. 5월 30일, 31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마누라랑 제주도에 놀러 갈 건데 우리 동네 시장이랑 구청장을 거기서 뽑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뭘 들은 거야. 이런 제도는 뭐 같냐면 마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시도한 기록이 있다는. 선거 5일 전부터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니까 실제 투표 시간이 3배로 늘어난 셈이니 적극 활용합시다. 본 캠페인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대구시 교육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감. 대구의 현직 우동기 교육감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떻게요? 예. 왜 유명한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네. 실제로 현직에 맞설 만한 이렇다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동기 교육감은 공식 후보자 등록일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예. 그때가 출마 선언하고 출마해서 그냥 건식을 할 예정입니다. 저녁 때 뭐 자다가 늦게 가지만 않으면. 지각만 안 하면. 네. 맡겨놨군요. 맡겨놓은 겁니다. 우동기, 남 52년생, 대구고 영남대 행정학 학사, 스쿠바대학 사회공학과 박사, 2005년부터 영남대 총장을 역임했고 2010년에 직선 초대 대구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가톨릭 신자며 가톨릭 신문에 인터뷰도 한 적도 있고 대구 대교구 가톨릭 교직자 대회 중에 특강을 하면서 가톨릭 교직자들한테 신앙적 소명으로 학생들에게 행복 교육을 펼칠 것을 당부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죠. 대구시 교육감이면서 가톨릭의 독실한 신자고. 사실 대구는 대한민국 가톨릭의 성지이기도 하죠. 본산이죠, 본산. 네. 예. 네. 매스컴을 크게 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삶의 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고 있다. 이런 사회 환경적 요인도 대단히 큰 문제다. 대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기보다 이런 사회 환경과 문화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얘기는 YTN에 나와서 네. 대구에 왜 이렇게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냐는 질문을 받고 대구시 교육감의 입장에서 대답한 말입니다. 아, 어른들이 자살했기 때문이므로 내 책임이 없다. 특히 왜? 전직 대통령. 왜? 유명해질만 하네요. 왜? 진짜 이건 난리가 났죠. 예. 예. 크게 생각은 없는 분이네요. 예. 대구교육청이 교육부가 실시한 각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별 5개 중에 별 4개 우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는 별 1개, 전남, 전북은 별 2개를 받았습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예, 네. 대구는 그 와중에 별 4개. 교육부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죠. 네네네. 예. 등록된 예비 후보, 이제 이 우동기 교육감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는 이제 송인정, 남 48세, 경북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뭐 이런 분이고요. 전국 학부모 총연합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교육정책위원회 상임고문이기도 하고요. 이 송인정 후보는 2월 달에 그때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교직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법 개정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런 게 어딨냐고 삭발투쟁까지 하셨습니다. 삭발투쟁! 자기는 교직 경력이 없어요. 학부모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겠다. 예. 그리고 정만진 후보, 남자 58세, 수성구 청수로 4길, 한국투명성기구 대구본부 이사,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출신, 대구 외고교사, 대구광역시 교육위원. 이게, 선관위는 이런 직업증 제발 붙여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또, 읽기 힘들죠. 한국투명성기구 대구본부, 대구투명성기구 이사. 투명한 성기구? 네. 한국 투명 성기 구이사. 구이사. 아이씨,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래 보이죠, 깜짝 놀랐어요. 한국 투명 성기 구이. 예. 4. 이런 구린 띄어쓰기 개그를. 이 정만진 후보는 전교조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평교사 출신이고, 교사 그러네요. 출신이고요. 대구 강제교육 반대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 교수노조 대구 경북 지부, 또 뭐 이러저러한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임시단체인데, 예. 그 대구 강제교육 반대 모임에서 대구 강제교육 반대 모임도 거의 모인 거고, 제목이 대구교육 정상화를 위한 좋은 교육감 만들기 추진위원회예요. 네. 그 위원회에서 정만진 후보를 교육감으로 추대한 겁니다. 후보로. 그래서 나름대로 대구에서의 진보 교육감입니다. 네, 진보 후보로 예.
해야 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 교수노조 대구 경북 지부장 같은 분은 이제 대구 학부모들이 느끼는 교육 만족도가 전국의 최하위인데 네. 교육부 평가는 최상이다. 이제 이상하지 않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정만진 후보 본인은 이제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우동기 교육감이 종전의 다른 어떤 교육감들보다도 더 관료적인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구 교육이 황폐해졌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공약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 다른 지역 진보 계열 교육감이 지난번 기수 때 주장해서 당선된 공약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규 출신도 아니면서 네. 그 이런 식으로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냥 대구가 아까도 수성구의 그 살인적인 사교육 분위기도 그렇고 네. 아이들이 많이 죽는 것도 그렇고 말 그대로 살인사 교육이에요. 예, 살인사 교육 수준으로 갔는데 이게 과연 어쩔 수 없는 모든 일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네. 이걸 고칠 수는 없는지 또 혹시나 그냥 진짜 교육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정치적 교육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자살 많이 하는 곳의 교육감이 예. 왜 학생들이 자살하냐는 질문에 노무현 탓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직자한테 가서 네. 신앙심으로 교육을 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지방선거 이용 시간입니다. 대구광역시 선거 이용 2013년 수성구가 제2회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이라는 행사와 작품 및 노래 발표회라는 행사를 했대요. 네. 근데 행사를 진행하는데 구의원 소개가 소홀했대요. 그 행사에 참석해 주옵신 구의원 나으리 좀 기대되는데. 의전이 실패한 거네요. 경애하는 영도자 구의원 나으리들이 오셨다고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근데 구의원 소개가 그 제2회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에는 구의원 소개 코너가 빠졌고 작품 및 노래 발표회 때는 구의원이 뒤늦게 소개됐대요. 김 빠지게.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하늘 같은 구의원 나으리들 껴없어. 빈정이 상하시옵셔가지고 구의원들 느님들께서 이제 예산 사건 운운하면서 예산을 잘라버리겠다. 예, 구청의 행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대요. 근데 이건 물론 이 구의회는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그렇지 않다. 예,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동네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시중의 루머에 의하면. 예. 네. 근데 그 행사 담당했던 A 씨가 훈계 조치 및 보건소로 인사 조치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야, 담당자로 인사 조치했다고요? 예, 갑자기 보건소로 가버렸다고요? 물론 이건 이제 보건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의회 입장에서는 이제 우연히 발생한 일일 뿐이지. 그분이 보건소 일을 평소에 관심이 있어하고 좋아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행사 담당 공무원 A 씨를 혼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을. 예. 그래서 같이 진행했던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대요. 이게 공무원 생활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주의 조치가 의 무서움을 잘 모르겠죠. 네. 공무원은 주의 조치 받으면 부들부들 떨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근거는 아무래도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인 것 같은데. 성실 의무 위반. 네, 어쨌든 구청과 구의회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1년 수성구의회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0.6건입니다. 뭐 오늘도 마리아노 리베라.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이런 정보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견해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의원이 뭡니까? 정치인 중에는 정상인보다 또라이가 많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바다 한복판에 있는 담수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다, 어떻게 얘기할까? 강 한복판에 모여있는 해수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냥개를 훈련할 때, 아니다, 사냥개는 어느 정도 존중을 많이 해줘야죠. 개를 훈련할 때보다 더 호되게 표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을수록 말을 잘 듣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방송, 내일은 경상북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프로듀서 UMC였고 상근 이용과 물뚝심송 상인고문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왜냐면 경북이 너무 많아요. XSFM입니다. I, D, W, K